미래 학교 생활에서 보면요. 5번 보면 학부모 상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요새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게 뭐냐면 부모의 이제 학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의 최선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간에 갭이 있어서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자 이거죠. 제 말은 학부모 입장에서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학교 선생님들의 심정과 엄마 생각에 선생님들 진짜 솔직히 저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가 점점 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애 선생님 욕 안 해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서로 소통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은 시원하게 뚫는 어떤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 상담에 관한 것도 그래요. 사실은 상담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로 정말 필요하고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신청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전화로 해야 될까? 직접 찾아가야 될까? 상담을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도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서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을 해봤자 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상담을 이제 학기 초가 3월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3월 한 첫 주, 둘째 주 되면 벌써 상담 신청하라는 이제 안내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3월 상담을 생각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가서 말을 많이 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요? 네, 엄마가 많이 하는 상담이에요. 엄마가 혼자 수다를 떨다 와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그런 상담이 맞아요. 3월 상담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월 상담에 오셔서 이제 2주 지난 아이를 2주 동안 관찰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담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곤욕스럽고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는 아이를 10년 넘게 본 사람이고 선생님은 이제 2주를 봤고요. 2주밖에 안 보고 이제 아이 이름을 외웠을 뿐이에요. 그 상담의 목적은요 정확해요. 3월 학기 초 상담은 엄마가 아이에 대한 정보, 아이에 대해서 육아를 할 때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아이한테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이는 이런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봐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라는 기본 정보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학교를 가실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 2주 동안 우리 애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학교에 적응을 잘했을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얼만큼 파악을 했나? 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러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로 가셨을 때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 저희 아이 어떤가요? 라고 이제 약간 그런 시크한 자세로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자세로 딱 앉아 계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그 상담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머님은 이제 그러시겠죠. 아유, 뭐 파악이 빨랐네. 이렇게 뭐 쉽게 판단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 아직 잘 모르시던데 이제 그냥 그렇게 탁 넘겨버리는데요. 대면 상담이라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써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 저는 사실은 아이가 6살 때 요런 일이 있었고 어릴 때 키울 때는 요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가 요런 부분은 불안해하고 다만 요런 부분은 또 잘하는 구석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요런 부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은 제가 맞벌이 중이고 아빠도 바쁘시고 할머니가 도와주시긴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뭐 엄마에 대해서 조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고 요럴 때 불안해하고 요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정보를요 어떤 막 이렇게
그 정보를 선생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가 학교에서 요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예상되는 엄마로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엄마들이 아이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고 애가 별로인 애다라고 이렇게 딱 그 낙인 찍으실 거라고 생각을 그거 하시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선생님들은 정말 파악이 빠르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아이 칭찬만 늘어놓고 가도요, 아이가 장점만 가졌다라고 믿는 선생님은 없어요. 또 엄마가 아무리 단점을 아이 흉을 하루 종일 보고 가셔도요, 이 아이가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교사도 없어요. 그거는 교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사실은 선생님들은 많이 보고 계세요. 이 아이의.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굳이 그 자리에서 선생님 얘는 이것도 잘하고요.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아이고요. 얘는 정말 와 이러면서 막 아이 칭찬을 이제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안 좋게 평가하실까봐 일단 좋게 좋은 쪽으로 해서. 네, 그 마음은 너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서로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생각을 하고 가실 게 요런 부분은 솔직히 잘하고 있고요. 요런 부분이 걱정되는 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아요. 그럼 이 부분이 저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람이셔서 그날 상담을 많이 하실 건데 네. 내가 30분 얘기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 생각해서 그 안에 이야기를 다 드린 게 좋을까요? 저는 글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네. 물론 길수록 당연히 좋죠.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사이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를 사실은 키우면서 막 이제 히스토리부터 막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산을 했고 뭐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면 뭐 배에 있을 때 아이가 뭐 저 너무 작아서부터 시작을 네. 하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시험관을 시도를 했다가 막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요. 본론을 못 들어가요. 본론 못 들어가고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머님이 고르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정보를 따다닥 고르셔서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 부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한 어머님이 한 15분 정도 이야기할 거리를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가셔서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선생님이 아 그렇군요. 네, 요 부분 신경 쓸 거고 요런 부분은 가정에서 먼저 요렇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라는 어느 정도의 일단 이제 상담을 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하실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 훨씬 그 상담이 효율적이죠. 똑같은 시간을 썼지만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려면. 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오늘도 대본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대본이 아니라 저도 같아요. 오늘 이제 작가님하고 시간 한정적인데 막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론이 길어갖고. 네. 그래서 약간 요약만 조금 체킹을 해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도 상담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한 15분 이내에서 본론만, 핵심만 딱 전달하시고 나머지는 경청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반장처럼. 네. 또 다음 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또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네. 이래놓고 저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엄청 진짜 막 하소연에 막 애기 막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못 드리고 왔네라는 후회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상담에 가서 우는 거예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상담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을 싸들고 가요. 저는 이렇게 막 상담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일어나서 휴지를 찾으시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또 민폐스러워서 이게 휴지를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 휴지는 제가 준비해왔어요 이러면서 막 닦으면서 말을 하고 근데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제가 교사로서 만나본 많은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다가 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 엄마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뭐 어느 포인트는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엄마로서 눈물이 나는 부분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선생님 저 이 부분이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늘 미안했고 늘 힘들었습니다.
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라도 서로 진심으로 서로 소통을 했다. 이 시간만큼은 서로 진심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는 게 상담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웬디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대요. 네. 가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예, 맞아요. 네. 눈물이 나요. 또 애 얘기하다 보면. 네.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하자면 무한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요약해서 가셔서 딱 시작하자마자 본론 딱 얘기하시고 네. 선생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15분 이내 네.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수건 준비하시고요. 센스, 네. 휴지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손수건은 예쁜 거. 저는 또 손수건이 없어서 휴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작가님 뵈면 너무 밝으신데 그래도 여자는 약해도 정말 엄마는 강하다는 느낌을 작가님한테 받았는데 사실 작가님이 아이 얘기를 하면 울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 엄청 울어요. 네. 들어가면 바로 울어요. 저는 이야기 시작하면 맞아 휴지 얼굴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막 휴지 묻혀놓고 선생님이 떼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웃긴 얘기인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들어가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눈물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희 둘째 아이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신 거예요. 제 예상을 했던 네. 그런 게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울면서 선생님 정말 예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는 제 모습을 보고 왜 우는지 알 것 같으니까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어머님도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이러면서 둘이 울면서 울시면서 결국 자아자찬하시는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적도 있었어요. 네네. 네, 참 아빠들은 겪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네. 아빠들이 상담받으러 갈 일이 잘 없어요. 네. 아니, 어린이집에서도 상담 네, 시간이 되면 맞아요. 네. 제가 육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쌤들도 그런 게 좀 편하신 것 네, 그렇죠. 서로 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면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더 이제 좀 긴장도 되고 일단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반장처럼 저 선생님 사실은 딱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적어 왔어요. 이러셔도 돼요. 좋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오셨구나. 네, 아니 선생님도 한번 받아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많이 빨라갖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상담 주간이 곧 다가올 건데요. 네, 꼭 그렇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은 손수건 울어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 것도 같이 하나 같이 울실 수 있습니다.